네, 현재 구간에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몇몇 개의 종목대의 돌파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따라가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 장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 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죠. 첫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5%가량의 내림세를 현 구간 보여주고 있는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10만 1,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의 상승을 다 반납했거든요. 알아보니 미국의 알루미늄 박 공장 설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오늘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너무 앞섰는지 두 분의 생각 어떻게 볼까요? 이재규 본부장은 매수, 이건희 대표는 매도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매수 네.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하락한 게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 매도 물량에 나온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신 건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제 생각에는 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약했기 때문에 뭐 2%, 3% 정도 밀릴 부분들이 거의 6% 가까이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좀 생길 가능성도 높고 실제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현재 10만 원대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과 9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가 9만 5천 원대인데 현재 가격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죠. 4%, 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오늘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반등이 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음봉이 좀 더 작아가지고 다음 주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걸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다음 주에 반등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의 매수 의견, 특히 오늘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상승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더라도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려보겠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 반대로 이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이거든요. 사마 알루미늄 동사에만 해당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또 2차 전지주들의 사실은 매도 물량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작년에 워낙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사마알루미늄. 그렇죠. LG와 같이 이제 동반 진출 미국 한다는 얘기로 이제 사실은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이제 거의 뭐 10만 원 이상 올라갔었는데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도 사마알루미늄 이제 3만 원, 4만 원대부터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들고요. 그 당시에는 그나마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는 21년도에 154억 벌었던 회사가 22년도에 226억을 벌었습니다. 숙제를 잘했죠. 잘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도 못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20년에 74억 벌었던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간 상황에서 이 주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미국 공장을 이제 앞으로 짓겠다, 뭐 짓고 나서 이제 LG와의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건데 어제 이제 올랐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또 도요다랑 같이 또 알루미늄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부인한 거죠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아예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요다랑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전히 뭐 다시 또 한다라고 하면 뭐 확정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장기 추세로 보면 이제 작년 10월부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만약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빨리 나오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만 원이나 뭐 9만 원대 후반은 잘 지지해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한번 깨지면 또 과하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제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두 분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투자 판단 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환호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이 훨씬 더 큰데요.
위메이드를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세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종목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요. 보시죠. 이재규 본부장님은 매도, 이건희 대표는 보유 의견입니다. 뭐 위메이드만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오늘 전반적인 비트코인 관련주가 국내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였던 그 미국에서의 현물 ETF 승인 이야기가 이제 국내에서는 거래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한 건지 오늘 하락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제가 먼저 말. 네, 핑퐁이에요. 예.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 남아 있는데 좀 과하게 움직이죠. 위메이드 사실 이 이슈 그다음에 그 외의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위믹스 재상장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주가가 좀 빨리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12월 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는데 11월 12월 달 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메이드 자체만 보면 위메이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동안 이제 잡음이 많았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그래도 되고 있는 삐걱거리지만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지만 저는 이제 뭐 굳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날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위메이드를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어제 시가에 팔았겠죠. 근데 그 못 파신 분들은 굳이 지금 뭐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코인 시장이나 뭐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주목을 받을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승인이 났는데 코인이 다 승인난 줄 아시는데 비트코인만 승인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 타자가 지금 이더리움이 남아 있는데 또 이더리움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또 미국 전문가들도 있고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생각보다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을 했는데 이더리움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가면 가상화폐가 대략 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확산되는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지만 뭐 그게 ETF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더 핫하게 올랐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 한 4% 이상 더 빨리 올라가는 4%가 먼저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 관련 종목들 오늘 좀 과하게 빠지는 거는 어제 이제 주식들은 세론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도 그래서 가상화폐가 세론을 할까 한번 봤는데 거기는 세론 안 하고 그냥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기초 자산이 그쪽이면 그쪽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앞선 종목과 이번 종목이 다 대표님과 의견이 달라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게 좀 걸렸는지 위메이드뿐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에게도 똑같이 오늘의 그 매도 의견인 건지요?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아침에 좀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개장하면서 관련주들이 주가의 낙폭을 굉장히 키웠는데 제 생각에는 주가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한 모멘텀은 거의 소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쪽에 대한 모멘텀, 이더리움도 이제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최근 또 이더리움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가장 큰 이슈는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3만 원대부터 지금 7만 원대까지
100%가 넘는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코인 쪽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고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위메이드가 이제 코인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코인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을 드렸던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좀 짚어봤던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오늘장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5%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SM을 포함한 엔터지들이 또 유독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매출 부진 해소 전망에도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소나기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맞아볼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기서는 잠시 지나는 비니까 소나기 살짝 맞아도 된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SM하고 엔터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게 생각해보면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내 수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정세 리스크 요인도 좀 심리적으로 반영이 돼서 더 많이 밀리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큰 네.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하반기 때 실적적인 피크아웃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이 SM을 비롯한 엔터 관련주들 지금 더 빠지고 있네요. 아까 전엔 그래도 한 4%,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7% 정도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주가 흐름상으로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2024년도 상반기 때 SM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 이 기업을 우리가 테마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종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024년도 상반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하고요. 2024년도 상반기 때 또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M 같은 경우 PER 기준으로 1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로 이렇게 15배 수준에서 움직였었던 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배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고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M 두 분 모두 다 매수고요. 종가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런 지정세 리스크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크게 작용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SM 소나기 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견 드렸어요.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토니모리가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상하게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진 않아도 개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씩 튀어오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이 같이 나오고 있는 토니모리 담아봐도 괜찮겠습니까? 두 분의 생각은? 아니네요. 의외인데 오늘까지 무려 토니모리가 6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폭이 거의 단기간에 고개 들듯이 수직으로 올랐어요. 네. 왜 다른 화장품주 내에서 토니모리가 이렇게 강했을까요? 뭐 네. 매력적이었겠죠, 가격이. 어려운 건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다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중요한데 네. 주로 기관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뭐 사모펀드 이쪽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끌어올린 걸로 보이는데 토니모리가 원래 하던 이제 사업을 화장품 회사로 아시는데 원래 용기 만들던 회사죠. 예. 화장품 용기 만들다가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에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는 거 좀 개발해서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만든 회사가 토니모리고 화장품의 거의 끄트머리에 상장했던 회사고 지금 근데 주가를 보면 화장품 회사들이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냐면 한마디로 미국이랑 일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너무 화랑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에 너무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라든지 국내 비중이 있는 회사들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니모리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오나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뭐 M&A 이슈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장품 내에서 이제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M&A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보면 지금 그냥 안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뭐 알 수 없는 얘기고 3년 연속 적자였던 회사가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
한 85억 정도 흑자를 전환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라왔다라고 표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 4,000원에서 6,000원까지 거의 한 50% 이상을 급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걸 쫓아가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 이거는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도 전고점 부근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따라 붙는 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이제 좀 아쉬우시면 한 절반 팔아놓고 또 이제 뭐 제 말이 틀려서 한 7,000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또 한번 팔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파시면서 이제는 좀 출구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 며칠 보니까 계속 올라가던데 따라 사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니모리 두 분 모두 매도 의견이고요. 오늘 장도 이 하락장 속에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따라 붙거나 더 보유하기보다는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56%의 약세를, 코스닥은 1.6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점도 중요한 주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정확한 마감 상황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업종으로 좀 살펴보면은 2차 전지주들의 하락도 컸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내림세도 오늘장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 하락을 해석해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장은 좀 뚜렷한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오늘 장은 뚜렷하기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장세였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또 코스닥까지 조정을 좀 깊이 받았죠. 이런 부분들 그럼 주력 섹터들이 다 약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좀 약했고 오히려 지금 약간 외곽 쪽에 있었던 뭐 로봇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뭐 일부 섹터들 지금 홍해라든지 저쪽 그 중동발 긴장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좋아서 그쪽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죠.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에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들 중심으로만 상승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그러면 결국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좋았던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좋았던 중소형주들도 보면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크게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단기 급등하면 조정을 한번 세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